안녕하세요. 배경도 바뀌고 주변이 조금 바뀌었죠. 오늘은 또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번 주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색다른 모습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저번에 여러분들 덕분에 총장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학사관리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날쯤 연락이 왔는데 금요일 날까지 동영상 하나를 다시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거를 교수님들에게 모범 사례로 회의 자료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막 하나씩 이렇게 보내고 정성을 다하지만 약간 틀려도 괜찮은데 교수님들이 다 보는 자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긴장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PPT 내용도 살피고 이런 멘트를 쓰면은 실수하는 건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학교에 보내고 나서는 제가 촉이 떨어졌어요. 촉이 떨어지고 나서는 집에 들어가서 8시에 식사하고 9시에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려고 침대에 딱 누우면서도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 40명이 보내올 텐데 여기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톡에 답을 다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놓쳤던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사실은 밤에 9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이제 퇴근을 9시 반에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퇴근 시간 맞춰서 식사하고 끝나고 설거지하고 나면 10시 반이에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답이 막 와요. 근데 그런 시간에 약간 놓친 경우들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9시에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3, 40명이 올 텐데 여기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에이 한 30분만 자고 나서 답을 다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 3시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40명이 보내왔는데 답을 제가 하나도 못 해줬잖아요. 제가 요즘 말 여러분들 쓰는 말을 조금 이제 핑계를 댄다면 애들이 익십당했다고 나한테 그러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3시에 답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분명 그 시간에 잘 텐데 다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죠. 이제 어떻든지 간에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의 방식이 교수님들이 새롭게 많은 방법으로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번 주 급하게 한 3일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보내긴 했었어요. 좋은 효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강의 방식보다 차라리 정말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직접 강의실에서 보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잖아요. 이제 계절학기도 이제 제가 할 텐데 저는 늘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롭게 제가 1학기 때 강의 동영상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2학기 때 제가 엄청 편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했던 동영상 계절학기 때 이렇게 싹 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계절학기 때도 제가 분명히 아침에 찍고 오후에 보내고 아침에 찍고 오후에 보내고 보름 동안에 계속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정성은 다 하고 싶은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은 저한테 익십을 당했겠죠? 그렇죠? 새로운 단어를 또 하나 배웠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헬스클럽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엘리베이터에다가 학생들이 썼나 봐요. 저기 헬스클럽에 틀딱이들 제발 마스크나 좀 쓰고 했으면 좋겠다. 틀딱틀딱거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렇게 벽에 써 있는 거여서 저게 무슨 단어지? 라고 또 찾아봤잖아요.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답을 다 했어요. 익십 안 했어요. 그건 그렇고 가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중간고사 때 1명인가 2명 정도 그 톡을 안 보내신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안 보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날 밤 12시
여기까지 카톡을 보내는 건 출석 점수에 들어가는 거고, 카톡을 보낸 것도 점수에 들어가요. 점수화를 따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출석을 못했더라도 그 다음날 꼭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나서 톡을 보내면 톡 점수는 들어가니까 앞으로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는 PPT 자료를 하나 보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이 굳이 필요 없어서 자료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PPT를 이렇게 쭉 읽으세요. 제가 인성론에 대해서 이번 주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 그리고 홉스와 루소의 인성론이 나올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아니까 읽어보시고 나서 또 하나의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저번에 신서유기라고 강호동, 또 누구더라? 은지원, 또 이렇게 몇 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해봤겠고 고등학교 때도 해봤겠고 아니면은 대학교 때 다른 수업에서 토론을 해봤을 텐데, 가장 많이 토론에 대두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그런데 신서유기에 나와서 강호동 팀과 이쪽 팀이 그 토론을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재밌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PPT, 인성론 PPT를 보시고 나서 신서유기에서 나오는 토론 내용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가 말을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호동이가 억지를 썼다. 강호동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저에게 톡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뭐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가지고 맹자의 성선설은 이렇고 순자의 성악설은 이렇고 이러기 때문에 강호동이 말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날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서 설명 저에게 턱은 보내주면 안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하하하하 이렇게 보면서 강호동이 이 말이 이상하네, 은지원 이 말이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보내시면 돼요. 문제점을 2개를 발견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발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금요일날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2번째 인성론 PPT 보시고 3번째 신서유기 영상 보시고 나서 저에게 톡을 보내시는데, 자, 저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누구 사상에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은 맹자의 성선설에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은 순자의 성악설에 동의합니다. 저는 홉스의 성악설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루소의 성선설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보내시고, 2번째는 신서유기를 보면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토론을 하는데 강호동이가 이 말을 했던 것이 틀려 보입니다. 은지원이가 이 말을 했던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 2개씩을 발견해서 저에게 톡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제가 새롭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육아철학 이번 주 수업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 수고하세요.